그자가 발을 스윽스윽 끌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그가 여인인지 사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인간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다만 그 검으면서도 얼핏 붉은 존재는 200년 동안 지내며 처음 보는 존재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품평하듯 말이죠.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한 건지 굳게 잠긴 문으로 쏙 들어가선 어떤 집에선 아득아득 이가는 소리를, 어떤 집에선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굳은 아이가 돌아오고 늘어진 사람은 다시 바로 섰습니다. 사라진 팔다리는 새싹처럼 돋고 피부는 눈처럼 깨끗해졌죠. 하지만 이들은 전보다 더더욱 끔찍한 모습이 됐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웃는 조각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몰골이 어떤지 모르는 듯 너무나 화창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내들은 가슴을 드러내고 여인들은 다리를 드러내며 어딘지 기분 나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죠. 그자가 밤에 웃음소리를 낼수록 마을에 웃는 조각도 많아졌습니다. 오로지 이빨 가는 소리가 들린 집만이 사람으로 남아 못질한 덧문에 얇은 틈새로 웃는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파수꾼과 노인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은 이빨 가는 소리가 아주 적게 들렸고 대부분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자는 아주 만족스러웠는지 평소보다 길게 스윽스윽 발끄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는 평소 거의 지나치지 않던 저희 주홍색 광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광장을 스윽스윽 돌아다녔고 문득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백 년 전의 조각가가 제 깊은 곳에 만들어둔 중심점이 쩍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광장 주변의 풀잎과 회반죽 발린 벽을 봤습니다. 풀잎은 시들지 않았고 회반죽은 부스러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다니 분명 그 순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자와 눈이 마주친 시간이 찰나였을 리 없단 말입니다. 다음날 웃는 조각들이 이빨 가는 소리가 들린 집의 사람들을 끌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웃는 조각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사람들을 조각했습니다. 태양이 등 뒤로 넘어가 지붕이 붉게 물들었지만 광장과 마을 골목 그리고 회반죽 발린 벽만큼 붉지 않았습니다. 한땐 사람이었던 붉은색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웃는 조각이 아닌 건 저 하나뿐입니다. 그날 밤부터 그자의 발끄는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마을을 떠났다고 생각해 기뻐했죠.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는 걸 다음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웃는 조각들은 매일 아침 제 앞에 모여 받침대에 글을 읽고 저를 바라보며 매일 새로운 걸 가져와 조각했습니다. 처음엔 새끼 염소, 그 다음엔 새끼 양, 그 다음엔 송아지, 그 다음엔 저는 지붕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즈음부턴 좋아서 지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붉지 않은 건 지붕만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해가 등 뒤로 넘어갈 땐 지붕마저 붉어져 감을 수 없는 눈을 질끈 감곤 했습니다. 그날이 왜 온 건지는 저도 모릅니다. 마을이 결국 지붕 빼고 전부 붉어져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니면 더는 조각할 것이 남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고요. 그날 웃는 조각들은 저를 빙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모르는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최대한 무시하려 했습니다. 지붕이나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도무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웃는 조각들의 얼굴이 사람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제게 시선을 떼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입을 벌리고 뺨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저도 하늘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허리는 살짝 숙이고 있습니다. 허리 숙인 저는 지붕은 봐도 하늘을 볼 순 없죠. 굽어 살피는 저는 하늘은 안 봐도 사람들을 안 볼 순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발이 부서질 때까지 세게 굴러댔습니다. 누군가는 입에서 분홍색과 노란색이 섞인 무언가를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손톱으로 뺨을 마구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다 뚝 끊어 삼켰습니다. 모두가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단 한 명이 아주 힘겹게 시선을 제게 돌렸고 벌린 입을 간신히 오므리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그만하세요. 지키라는 규칙도 전부 지켰고 요구하신 일도 전부 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왜 내게 물어보는 거지? 할 수 있었다면 나도 진작 멈췄을 거야.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웃는 조각들은 저를 바라보며 새끼 양을 조각한 게 아니며 저를 보며 울음소리를 내거나 춤을 춘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놈과 눈을 마주친 그날 밤, 그놈이 본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안 화가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너무 많이 남아버린 등 뒤의 받침대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마을 사람이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아무리 저라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맨몸을 드러내길 매우 싫어한다는 거려. 하지만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거나 치욕스러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표정도 없이 서 있었죠. 하나 둘, 그들은 제가 볼 수 없는 받침대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명씩 시야에서 사라질 때마다 제 바로 뒤에선 천둥과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항상 중간에서 잘라내듯 끊겼고 어디서 내렸을지 알 수 없는 붉은색이 지붕을 물들였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각이니까요. 그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 후 마을엔 수도 없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마 그 사이 지붕의 붉은색은 비에 녹아 땅에 스미고 바람에 날려 먼지처럼 사라졌겠죠. 지붕은 다시 주홍색이 됐을 겁니다. 태양이 떠오를 땐 노란색, 정확히 머리 위에 있을 땐 밝은 주황색이 되고 제 등 뒤로 사라질 땐 선명한 붉은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신 지붕을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 깊은 곳 중심점에서 다시 쩍 소리가 나 그저 13m에서 추락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경각심을 품고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말이죠. 다만 경각심 외에 다른 마음은 품어선 안 됩니다. 동정심이나 호기심도 안 됩니다. 저 돌덩이는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나? 의문도 품으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바보 같은 이야기야 하며 들으신 걸 완전히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제 등 뒤에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구분하는데 50년이 걸린 소리입니다.